기술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업기계 18강 2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176번 벌목작업입니다. 66회 1교시에서 합리적인 벌목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고려사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벌목작업의 개념을 살펴보면 벌목작업은 체인톱이나 기타 도구 또는 벌목용 전문 기계 장비를 이용하여 잇목을 베어내는 작업으로서 잇목 수확 작업의 첫 단계가 됩니다. 정확한 벌목 작업의 실시는 목재의 손상과 재해 발생의 관계가 깊고 집재 작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벌목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먼저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작업 조건은 여러 가지 작업 조건, 집재 방법, 생산 목재의 종류 등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그리고 기계 장비의 점검은 집재 방법에 따른 가용 장비를 점검합니다. 별도목의 표시는 개발의 경우 필요하지 않으나 개벌의 경우입니다. 개벌의 경우 필요하지 않으나 택벌 및 간벌의 경우에는 벌목하려는 잇목을 선정하여 작업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 둡니다. 벌도 방향의 결정은 벌도목과 잔전목의 분포 상황과 이에 따른 임도 및 집재로의 위치와 집재 방향을 고려하여 벌도 방향을 결정합니다. 작업기의 정리는 벌목 작업을 수행할 때 원활한 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제거 또는 정리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피로를 만들어 둡니다. 이 밖에 잇목 주위로 잇목 높이 1.5배의 반경 내에는 작업자 이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대비하도록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공학 38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77번 대경목의 벌목작업입니다. 96회 1교시에서 대경목의 벌목작업에 대해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벌목 방법을 살펴보면 보통의 잇목을 벌목하는 기본적 방법으로 우선 벌목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근조직경의 4분의 1 이상의 수구 자르기를 합니다. 인고직경 50cm 이상의 잇목은 3분의 1 이상이 바람직합니다. 수구 자르기 시 경사는 30도에서 45도 정도로 합니다. 추구는 수구 높이의 3분의 2 정도로 자르고 수구와 평행하도록 벌도맥을 남기며 이것이 벌목 방향의 기본입니다. 벌도맥은 잇목직경의 10분의 1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때 추구에 쐐기를 넣고 벌목하면 보다 안전하며 예정했던 벌목 방향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벌목 방향은 사면 횡방향 또는 아랫방향입니다. 한편 벌목 시에는 반드시 호루라기 등으로 신호를 하고 벌목합니다. 대피는 추구가 들어 올려지면 곧바로 사전에 정해진 대피 장소로 피합니다. 그림은 벌목 시 수구 및 추구 자르기입니다. 벌도 방향이 이쪽 방향이고 수구가 여기고 벌도맥입니다. 그리고 추구 작업을 이쪽에서 진행합니다. 수구는 45도 각도로 하고 벌도맥을 남겨놓고 추구 깊이는 추구는 수구 밑면보다 절단수목 지름의 10분의 1 정도 높은 위치에 만들어 줍니다. 그림은 벌목의 수구와 추구로 먼저 1번은 지면에서 수구 높이까지의 높이, 2번은 벌도점이고 3번은 수구 높이, 그 다음에 4번은
수평 자르기 면입니다. 수평 자르기. 그리고 5번은 수구 깊이, 수구 밑변 길이 베드. 그리고 6번은 6번이 수구입니다. 그리고 7번이 빗자르기. 6번 수구가 여기 전체를 수구라고 합니다. 이건 빗자르기. 그 다음에 8번이 수구 천정. 그 다음에 9번이 수구현. 여기를 말하고, 수구 천정과 수구 밑면의 접선. 여기를 말하고, 그 다음에 10번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벌도맥, 힌지, 키, 홀딩 무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11번 근주, 11번 근주이고, 그 다음에 12번 이 부분이 근주살이고, 그 다음에 13번이 축의 깊이이고, 그 다음에 14번이 뿌리살 제거. 14번 여기가 뿌리살 제거. 그 다음에 15번이 여기가 추구 입구자를 써가지고 추구. 그리고 14번이 뿌리살 제거. 그 다음에 15번 추구. 그 다음에 16번이 밑동, 나무의 밑동입니다. 벌도 방향은 이쪽으로 갑니다. 수구부터 살펴보면, 잇목의 밑동으로부터 제거되고 톱질된 목재 부분으로서 그 제거는 잇목을 넘어지게 하며 또 나무가 넘어질 방향을 지시해 줍니다. 수구는 상호 불섭 관계를 지니는 두 가지 독립된 절단 작업으로 구성됩니다. 즉, 수구 수평 자르기는 적어도 잇목지름의 5분의 1 정도를 절단해야 하고, 수구 빗자르기는 넓은 개구를 허용하기에 충분한 각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추구는 잇목을 넘어뜨림에 필요한 세 가지 절단 작업, 수평 자르기, 빗자르기 및 추구, 따라베기 중에서 마지막 자르기 작업입니다. 대경목의 바버체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구에서 앞면 중심 자르기, 옆면 중심 자르기 및 옆면 노치 자르기를 해야 합니다. 벌도맥은 벌목시에 수구면과 추구면 사이에 위치한 일정한 나비로 남긴 목재의 부분입니다. 추구면이 수구면에 이를 때까지 근주 부분으로부터 잇목이 영구적으로 활도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무가 넘어지는 속도를 감소시켜 주며 작업의 안정과 벌도목의 파열을 방지해 줍니다. 또 잇목이 넘어질 방향을 지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벌도맥 나비 2cm 정도 또는 벌근 지름의 10분의 1 정도를 완전히 톱으로 잘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수구 수평 자르기, 벌도목의 수구면에 필요한 두 종류의 자르기 작업의 첫 번째 자르기 작업입니다. 수평 자르기의 깊이는 최소한 잇목지름의 3분의 1이며 또 수평으로 잘라져야 합니다. 수구 빗자르기는 벌도목의 수구면에 필요한 두 종류의 자르기 작업의 두 번째 자르기 작업입니다. 빗자르기는 수구면이 충분히 넓은 개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각도를 가져야 합니다. 빗자르기 면의 위치는
보통 관습적으로 수평 자르기면 위에 놓이지만 때로는 수평 자르기면 아래에 놓입니다. 특별 수구 자르기, 벌도목의 적절한 수구면을 보장하기 위하여 애비 수구면 자르기를 하는 특수한 기술입니다. 즉, 수구의 융기부, 부패 결함부 및 기타 썩은 부분을 잘라내줍니다. 특수한 임목을 벌목할 때의 유의점은 대경목 벌목 방향의 결정은 절단되는 위치에서 임목의 경사, 휨, 가지 상황, 인접목의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벌목 방향을 벌목 방향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편 뿌리살 절단, 남길 필요가 있는 근주 위에 뿌리살을 절취하는 방법, 중심 절단, 톱의 끝을 집어넣어 중심을 절단하는 방법, 근원 절단, 뿌리살에 깊이 집어넣어 벌목살 좌우의 균형이 기울지 않도록 할 것, 추구 절단 등의 방법을 실시합니다. 그림은 중대경목의 벌목 방법으로 A는 소경목 추구내기 한 번에 자르는 방법 1, 2, 3, 4 순으로 자르고, 그다음에 B는 중경목 추구내기로 1번, 2번 자르고 다시 벌도점을 옮기고 4번, 5번을 자릅니다. 그리고 쇠기를 이용한 추구 작업, 이게 지금 2번, 4번까지 가고, 그 다음에 쇠기를 지금 박습니다. 이게 쇠기입니다. 그리고 대경목 심재 자르기 방법입니다. 1번, 2번, 3번으로 자르는 방법입니다. 추구 자르기는 우선 뿌리살 제거, 그 다음에 수구 자르기, 그 다음에 추구 자르기 및 마지막으로 추구살을 자르는 방법으로서 중심 제거, 활렬 방지, 안전과 벌목되는 원목의 품질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편신된 나무, 쌍지목, 썩은 나무 및 공동목의 벌목은 현저하게 편심된 잇목은 편신된 정도를 확인하여 기운 방향을 피하고 쌍지목은 기운 정도를 보고 분할하여 절단하며 뿌리살 절단을 하고 벌목합니다. 가지 달린 나무는 가지가 갈린 상황을 보고 상하로 잇목에 가지가 달린 잇목의 경우 아래의 잇목부터 좌우로 잇목에 가지가 달린 경우 가는 잇목을 가지가 달린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덩굴에 감긴 나무는 사전에 감고 있는 덩굴을 제거하고 걸림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벌목합니다. 썩거나 공동현상을 나타내는 나무는 낫이나 손톱으로 공동 또는 부패 상황을 파악한 후 벌목합니다. 걸림목의 처리는 견인용 도구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합니다. 걸려있는 나무의 벌목, 넘기기, 원구 자르기, 가지 제거 등의 부담이 되는 것은 작업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내용은 임업기술 핸드북 1310페이지와 개정 임업 토목공학 4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고용노동부 고시 벌목 표준안전 작업 지침 관련 벌목 및 조제 작업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벌목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서 제2장 벌목 및 조제 작업에서 제3조 안전 일반에서 벌목 및 조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먼저 작업 시간 전에 작업 순서 및 작업원 간의 연락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그리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항상 호루라기 등 경적 신호기를 휴대해야 합니다.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상의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도끼 등의 작업도구는 작업 시작과 종료 시에 점검하여 안전한 상태로 사용해야 하며 벌목 및 조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면보다 아래 경사면 출입을 통제해야 하고 벌목 및 조제 작업을 할 때 위험이 예상되는 도로, 반출로 등에서 위험 표지를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체인톱을 사용할 때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체인톱에 대한 정확한 취급과 사용 방법을 숙지한 후 사용해야 하며 방진용 장갑과 방음용 귀마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체인톱을 시동할 때에는 톱날이 주위에 사람 또는 물건에 접촉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시동해야 합니다. 체인톱을 시동할 때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해야 합니다. 체인톱의 연속 운전은 10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담뱃불, 성냥불 등은 확실히 소화해야 합니다. 체인톱과 연료 부분에서는 화기를 취급하지 않아야 하고 체인톱에 연료를 급유할 때에는 엔진을 정지하고 평탄한 장소에서 실시해야 하며 적당한 용기를 사용하여 엎질러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과열된 체인톱의 배기통 부분에 낙엽 등의 가연 물질이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제4조 벌목 작업은 벌목 작업을 할 때에는 제3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벌목 작업 시 작업구역의 구획은 세로 방향으로 하고 동일 작업구역 내에서는 위,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해야 합니다. 벌목 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수목으로부터 해당 수목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절단 수목 주위의 관목, 고사목, 넝쿨 및 부석 등은 제거해야 합니다. 미리 대피로 및 대피 장소를 정해두고 대피 통로는 대피할 때 지장을 초래하는 나무 뿌리, 넝쿨 등의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여 정비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의 벌목 작업은 작업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지시에 따라 작업해야 합니다. 가슴 높이 지름이 70cm 이상인 이목의 벌목, 그리고 가슴 높이 지름이 20cm 이상으로 중심이 현저하게 기울어진 이목의 벌목, 비계 등의 작업 발판 위에서 특수한 방법에 의한 벌목,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는 벌목, 벌목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뒤틀거리거나 속이 빈 나무의 벌목, 중심이 심하게 절단 방향의 반대로 되어 있는 절단 수목의 벌목, 그리고 절단 방향은 수영, 인접목, 지형, 풍속, 절단 후의 집재 작업 등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벌목 시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분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은 다음 항목을 준수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그림 왼쪽에서는 가슴 높이 지름 흉고직형 20cm 이상에서 작업 방법입니다. 추구 절단면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먼저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추구는 수구 밑변보다 절단 수목 지름의 10분의 1 정도 높은 위치에서 추구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수구 깊이는 뿌리 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그리고 3분의 1 이하로 합니다. 여기는 추구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는 수구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는 수구 깊이를 나타낸 거고, 뿌리 부분 지름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하의 그 깊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벌목할 20개 가슴 높이 지름에 20cm 이상일 때 수구의 상면과 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 부분의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어야 합니다. 벌목할 20개 가슴 높이 지름이 10cm 이상, 20cm 미만일 경우에는 충분한 깊이의 수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추구는 수구 빗면보다 절단 수목 지름의 10분의 1 정도 높은 위치에 만들어야 합니다. 벌목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시해야 합니다. 벌목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벌목을 위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벌목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제9호의 신호를 하도록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해야 합니다. 걸려있는 수목을 받치고 있는 수목의 하부에는 근로자 및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접근이나 작업을 금지하고 받치고 있는 수목을 벌목할 때는 걸려있는 수목을 먼저 안전하게 처리한 후 받치고 있는 수목의 벌목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유압식 벌목기를 사용하는 경우 벌목기의 경관, 헤드가드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2025년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78번 벌도매기입니다. 93회 1교시에서 벌도매 홀딩 우드에 대하여 설명하라. 그리고 129회 1교시에서 벌목 작업 시 벌도매기의 개념과 기능이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벌도매기란 벌목 시에 수구면과 추구면 사이에 위치한 일정한 나비로 남긴 목재 부분을 말합니다. 벌도매기의 역할은 추구면이 수구면에 이를 때까지 근주 부분으로부터 잇목이 영구적으로 활도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무가 넘어지는 속도를 감소시켜주며 작업의 안전과 벌도목의 파열을 방지해 줍니다. 또한 잇목이 넘어질 방향을 지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벌도맥은 나비 2cm 정도 또는 벌근 지름의 10분의 1 정도를 완전히 톱으로 잘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림은 수구이고 방향배기 수구이고 추구는 따라배기이고 여기와 이 사이를 벌도맥입니다. 내용은 참고문헌은 개정 이목토목공학 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79번 벌목과 운제 작업의 조직입니다. 134회 4교시에서 벌목 작업 조직을 편성할 때 유효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벌목과 운제 작업의 조직을 살펴보면 작업 조직의 개념과 의의를 살펴보면 작업 조직이란 여러 가지 작업 공정을 조합한 것으로서 작업을 능률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작업 조직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작업 조직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작업 기간의 단기화, 자금의 회전이 빠를수록 유리하고 또 작업 기간의 단축에 의하여 각 공정 간의 정체가 적어지게 되면 풍수는 물론 해충과 균해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충해와 균해에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작업 기간의 단축과 다음에 계속해서 노동 강도에 경감합니다. 일반적으로 험준한 산지에서 무겁고 큰 목재를 대상으로 하는 임원노동은 중노동이므로 가급적 공정 편성에 있어서
시설의 개선, 기술적인 창의와 연구 등으로 노동 강도를 경감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노동의 안전화는 작업 현장의 조건이 좋지 않고 작업도 인력에 의한 것이 많은 산림작업에서는 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고를 유발하기 쉬운 무리한 공정 편성은 피해야 하며 또 충분한 주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공정 편성의 단순화는 작업 조직을 편성함에 있어서 공정수가 많아지게 되면 관리상으로나 작업 실행상으로도 매우 불리하게 됩니다. 전간 집재 작업은 주로 공정 편성의 단순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계절성의 완화는 산림 작업은 기후 조건에 좌우되어 고용의 불안정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산림 작업에서 계절성을 배제하기는 대단히 곤란하지만 가능한 한 고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절성에 지배되지 않는 작업 조직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음 작업 인원의 적정 배치는 작업 인원이 적정하게 배치되지 않으면 작업의 흐름이 원활한 작업 조직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또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협조하는 작업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작업체의 구성원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작업 능률이 낮아집니다. 벌목 작업 조직을 살펴보면 작업자들로 벌목 작업 조직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능률과 안전을 고려하여 편성해야 합니다. 작업 능률만을 고려할 때는 1인 작업 조직이 적합하고 능률과 안전을 고려할 때는 2인 1조의 작업 조직이 적합합니다. 2인 이상의 작업자들로 작업 조직을 편성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노는 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번거로워집니다. 노동 파업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업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2인 1조의 작업 조직을 편성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나타납니다. 먼저 수익이 증대됩니다. 경영자와 작업자 모두에게 수익이 증대되고 작업에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일에 흥미를 지니게 되고 책임의식이 높게 됩니다. 작업 과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게 되고 작업 내용과 해야 할 일이 명백하게 됩니다. 또한 안전성이 증대되기도 합니다. 한편 2인 1조로 하는 작업 조직의 편성의 근본적인 특징은 동지성을 부여하고 사고 시 서로 협조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1인 1조로 하는 작업 배치 시에는 상호 가시 가청권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벌목 작업 시에는 혼자서 일을 하도록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임업 토목공학 1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80번 접목장입니다. 128회 1교시에서 임목 벌채 시 접목장의 선정 조건이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접목장의 종류를 살펴보면 수종, 재종, 품등별로 분류하여 집적하는 장소를 집재장, 토장이라고 합니다. 집재장에는 간선 운재로의 운재기점이 되는 산지 집재장, 운재의 종점이 되는 최종 집재장, 그리고 운재거리가 먼 경우에 설치되는 중계, 중간 집재장이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을 갖추고 장기간에 걸쳐서 접목하는 집재장을 일반적으로 접목장이라고 합니다. 저재, 쌓기용 기구, 기계 및 방법을 살펴보면 접목장에서는 목재의 저재 및 쌓기 등을 위한 여러가지 기구와 기계가 사용됩니다. 적재 및 쌓기의 방법에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기계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인력에 의한 방법은 목재의 양이 비교적 적은 경우에 해당되며 지게, 끌게, 로프 등이 사용됩니다. 기계에 의한 방법은 부지가 평탄하고 면적은 넓으며 취급하는 목재의 양이 많은 경우에 이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집재장에는 궤도형 트랙터와 차륜식 트랙터, 크레인을 부착한 궤도식 크레인, 그리고 차륜식 크레인 등이 사용됩니다. 수중 접목장에서는 크레인 및 체인 컨베이어와 룰러가 부착된 사로 등이 사용됩니다. 기계에 의한 적재는 기종 및 목재의 양과 기타 조건에 의하여 다르지만 인력에 의한 적재에 비하여 30에서 50% 정도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육상 접목은 산지집재장, 산토장은 산지집재장은 인도의 종점 및 인도변에서 벌목지 부근을 정리하여 설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지집재장은 일시적인 사용이므로 최종 집재장에 비하여 기계화가 늦지만 산지집재장용으로서 값이 싸고 능률적이며 또한 기동성이 높은 적재기를 도입하여 적재비의 경감 및 트럭의 대기시간 단축 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계집재장은 운반거리가 먼 경우에 설치하는 집재장으로서 단순히 운제의 중계만을 위한 집재장과 중계 외에 판매도 하는 집재장이 있습니다. 다음 최종 집재장은 최종 집재장에서는 수중별로 제적과 품 등을 결정하여 저제, 판매를 하므로 넓은 평지가 필요로 합니다. 저제에는 목재를 동일 방향으로 목구를 맞추어 적재하는 평행쌓기와 격자상의 종횡으로 쌓는 직각쌓기가 있습니다. 집재장의 소요면적은 저제 방법과 저제 기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수용 능력은 통로 부대시설의 부지를 포함하여 육상에서는 1헥타르당 4,000입방이 표준입니다. 다음 수중 접목은 목재를 물속에 접목하여 주로 충해 및 균해를 방지하고 목재를 장기간 보존하기 위하여 설치된 접목장을 수중 접목장이라고 합니다. 수중 접목장에는 수심이 2에서 5m의 도랑과 반입 및 반출을 위한 수로가 있습니다. 수중 접목장에서는 육상 접목장과 같이 목재를 높게 적재할 수 없으므로 적재량은 1헥타르당 약 3,000입방이 표준입니다. 접목장의 선정을 보면 접목장의 건설 시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한 부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먼저 운송상의 연로에 편리한 장소, 목재의 집적 및 반입, 그리고 반출, 검척, 하역 등에 필요한 평지나 완경사지,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하기 쉬운 토지로 배수가 양호한 지역, 그리고 수목 접목장에서는 물이 흘러서 목재가 부패하지 않고 또한 충해 및 물에 의한 목재의 유실 등의 위험이 없는 곳이라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공학 입문 32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임지 접목장 토장의 설치를 살펴보면 집재 작업을 통하여 수집된 집재목은 임도나 기계로를 이용하여 목재 집화장이나 제재소 등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일정 장소에 모아두게 됩니다. 이런 장소를 임지 접목장 토장이라 하며 이러한 임지 접목장은 인도변 또는 작업로 주변, 인도와 작업로의 연결 부위에 설치함으로써 운반 작업을 용이하게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집재목 검척을 실시하게 되므로 검척이 용이하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길이에 맞추어 쌓아 올리도록 합니다. 일반적인 임지 접목장 설치의 기본 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벌 작업은 임지 접목장이 설치될 장소에서부터 작업을 수행합니다. 위치는 작업로와 인도의 연결점 부근에서 정합니다. 곡선부, 협곡점, 언덕 부위, 스판곡 및 장비의 이동이 지장이 되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쌓기의 방향은 운제 방향에 따르고 집적 용량은 운반 차량 용량은 최소한 반 정도는 되도록 합니다. 그림은 충분한 면적을 가진 트랙터 토장의 전형적인 배치입니다. 임도이고 적재 장소입니다. 그리고 선별 원목 조류장입니다. 적재 장소,
그리고 여기는 조제 장소는 지금 지점을 적치장이고, 트랙터 작업로에서 집재 원목 내리는 장소, 정관제 정류장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배치도입니다. 임지 접목장은 작업로를 벗어난 임도변이나 공지에 설치하는데 될 수 있는 한 작업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집재목의 임도주행으로 인한 임도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차용 장비의 원활한 작업 수행을 위해서는 임지 접목장은 5에서 10m 정도의 폭을 갖도록 하며 길이는 최소한 집재목 최대 길이가 되도록 합니다. 하지만 프로세서를 이용한 조제 작업을 임지 접목장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집재목 최대 길이의 2배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임도면보다 낮은 곳에 임지 접목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임도면보다 2.5m 이상의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임지 접목장 주위에는 될 수 있는 한 그루터기나 임목 또는 기타 장애물이 없는 곳으로 선정하며 부득이하게 임목의 주위에 설치할 경우에는 좌우 한 방향은 개방이 되도록 합니다. 이때 임목은 임지 접목장의 중앙부에 위치하기보다는 원구 또는 말구 쪽 3분의 1 위치에 오도록 함으로써 상차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숙각구기 표준교재 7권 임업기계 336쪽과 산림공학입니다. 개정임업통합공학이 아니라 산림공학 41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8강 2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